뿅. 아, 얘가 옐로우스타, 옐로우 퀸. 옐로우퀸이 옐로우스타야? 어. 옐로우스타는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은 예, 호접란. 호접란이 주인공입니다. 제 한번 착 붙여주세요. 예. 저 백색은 다 잘랐죠? 아, 오늘은 호접란 이제 자연개화. 그러니까 호접란을 내가 기른다, 호접란을 잘 기른다, 뭐 호접란에 관해서 아는 체하고 뭐 하고 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는 알아야 돼. 두 가지는. 응? 호접란은 두 가지는. 그죠? 그냥 대문자로 합시다. CAM. 예쁘게 캠. 써봐. 응? 예쁘게 좀 써. A자가 그게 뭐야? A자가 A자지. 아, 에이스야 에이스. 그래. 캠 식물에서 밤에 산소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반대로. 이 호접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또 산소를 만들고 사람하고 서로 호흡하는 방식이 정반대라서 서로 필요로 하는 걸 주고받고 하는 거죠. 편리공생. 공생이야? 편리공생? 아무튼 호접란은 그렇다. 그 다음에 호접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온도 36.5도의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가 생활 온도는 뭐예요? 25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활 온도하고 호접란의 생육 온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호접란은 길게 사람 곁에서 두면은 잘 저절로 잘 길러진다. 호접란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자, 요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호접란의 작부 체계, 예? 호접란에 우리가 작부 체계를 이게 줄여가지고 작형, 작형이라고 그러는데 지으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접란은 우리는 그냥 1년 내내 나오니까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지만 A라는 농가는 1월 달에 조원 넣고 B라는 농가는 1월 15일 날 넣고 C라는 농가는 2월 1일 날 넣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A라는 농가는 1월 달에만 넣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한 작형 넣고 3월 1일 날 넣고 예를 들어서 또 6월 1일 날 넣고 뭐 9월 1일 날 넣고 1년에 3개, 4개 작형은 기본적으로 넣어요. 근데 틈새 작형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실이 자리가 있으면 좋은 실에 5,000개 단위 또는 10,000개 단위 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넣어요. 그래서 1년에 작부 체계가 1년에 작부 체계가 그러니까 조원은 넣는 횟수가 10번에서 15번인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호접란은 실제로 재배해 본 사람은 노하우가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벼농사를 50년 지은 농부는 50번이야. 50번의 경험을 해요. 50번에. 물론 여기다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한다고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해도 150번. 150번의 작부 체계를 평생 아는 거야. 그런데 호접란은 10년만 하면은 200번, 300번의 작부 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작은 공간들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호접란을 직접 재배를 해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설명하는 수준의 차이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뭐 맞는 얘기 같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그 미세한 차이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개화, 우리나라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물건만 베란다에다 놓으면은 꽃이 좋은 처리가 돼서 꽃이 피는 시기가 4월달하고 9월달이에요. 물론 8월 말, 뭐 3월, 남쪽 지방은 3월 말에도 가능하겠죠. 자연 개화의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준은 최저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4월 1일 정도 되면은 어떤 데는 10도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4월 7일 날 처음 포천이라는 곳을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얼음이 얼어요, 포천은. 그랬어? 그때는 얼음이 얼었어요. 4월 7일 날 첫 출근을 하는데 눈도 가끔씩 오는데. 눈이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4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중부지방 기준으로 외기 온도가, 그러니까 발코니에서는 15도 정도까지는 더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기준이니까 야외의 온도가 아니라, 그래서 봄에 4월 1일 날 밖에다 내놓으면 45일 정도. 그러면 이제 온도는, 야간 온도는 차차 14도, 15도, 13도 떨어졌다가 해다가 20도가 넘어간다고. 그죠? 주간 온도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야간 온도는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쭉 해가지고 20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주간 온도도 25도에서 28도, 한 3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4월 말, 5월 초가 되면. 그죠? 5월 15일까지.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꾸준히 8도 근처에서 유지가 되면은 조온을 먹는 거예요. 호접란의 조온을 먹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조건 최우선이 일교차예요. 일교차. 그렇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없다든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의 빛이 약 15,000 룩스라고 그러면 요 정도가 한 2만 룩스는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좀 더 없어도 호접란은 꽃을 잘 피워준다. 그래서 약 45일 45일 정도 소요되면은 꽃대가 옆에서 뿅 나와요. 호접란은 단경식물이라서 외떡잎 식물에서 이렇게 층을 지잖아요. 그죠? 꽃은 자기의 온살을 뚫고 나옵니다. 꽃은. 그래가지고 꽃대가 5월 15일경에 비쳐서 약 30일 동안 그게 쭉 올라와서 이제 첫 송이가 터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월 15일 정도 돼요. 6월 15일 정도. 그러면은 6월 15일부터 이제 꼭 첫 송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피면은 이제 농가는 출하하고 여러분들은 꽃을 보겠지. 그래서 약 2개월 동안 8월 15일까지 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15도에서 23도 그 온도에 준해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봄에 4월 달에 하면은 이렇게 걸릴 것이다. 그죠? 이제 그거가 이제 요즘에는 동일하게 좋은 처리를 해도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가을에 자연개화 작형은 9월 1일
지금도 상관없잖아. 8월 말이나 9월 1일 날 조언을 넣으면 약 여기는 45일이 걸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더 길어요. 뭘 더 길어요? 아니, 짧죠. 그러나. 여기는 35일. 며칠이야? 35일이네. 35일 만에 꽃대가 나온다. 통상. 물론 40일 걸리고 45일 걸리고 50일 걸리는 품종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꽃대가 봄보다 열흘 정도 빨리 나온다. 그러면은 이 꽃대가 나왔는데 10월 5일 정도 되면 날씨가 추워요? 안 추워요? 이제는 해가 짧아지고 온도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꽃대가 나오고 한 달이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약 40일 정도 되어야 꽃이 피기 시작해요. 왜? 일조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꽃을 늦게 핀다. 그러면은 약 40일인 11월 중순 15일경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꽃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봄에는 60일, 그죠? 두 달간 꽃을 봤는데 이때는 11월부터는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서 어떻게 된다? 약 3개월간 꽃을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이 미세한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매치해 가지고 이런 작부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 겨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뭘 의미해요? 꽃이 올라갈 봄보다 저온을 잘 먹어요, 덜 먹어요? 잘 먹고. 지금은 9월 1일 날 여러분들 이제 베란다에다가 내놓으려고 저온 처리하려고 호접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심지어는 2, 3일 만에도 꽃이 비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저온 먹은 거지. 이미 이 여름에도 막 너무 더웠다가 너무너무 더웠다가 그 차이가 크면은 조언을 못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는데, 가을에는 일교차가 많이도 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해가 어떻게 길어져요, 짧아져요? 해가 짧아지면 호접은 환경이 겨울로 가는구나, 안 좋아지는구나. 국화가 겨울에 단경식물 단열식물 그러는데, 국화가 겨울이 가면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냐, 나 얼어 죽더라도 꽃을 피워야지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했듯이, 해가 짧아지면 식물 호접은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생식생장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자, 가을에 해가 짧아지면은 생식생장을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봄에는 4월 1일보다 5월 15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가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환경이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 일교차는 나는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감흥하는 속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봄에는 덜 먹는데 가을에는 일교차가 나고 해가 짧아져서 사실은 전 세계 어느 기후보다 호접란이 자연기화가 잘 되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그죠? 사계절이 뚜렷한 몬순 기후에서 9월 달에 저온을 넣는 거는 아주 따봉이라고, 따봉. 응? 꽃이 안 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때는 자연 개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접란을 기르려고 그러면은 호접란의 온도는 25도라고 그랬잖아. 25도에서 30도 정도면 오케이인데 생육 온도는. 그죠? 그 다음에 저온 처리하는 거는 저온 처리는 이 25도를 어떻게 18도로 낮춰서, 그죠? 18도에서 25도. 주간에는 25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그러면 23도 정도 맞추면 이게 45일 동안 진행되면 25도로 기르다가 18도로 낮췄다, 낮에는 25도로 올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요즘 저절로 이게 되는데. 환절기에 우리 사람들 아가들 감기 걸리듯이 얘네들도 콜록콜록 감기가 걸려서 꽃을 잉태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25도로 기르던 거를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하우스에서 저온 처리를 해. 저온 처리. 이 얘기는 야간 온도를 몇 도? 18도씨. 그 다음에 주간 온도는 25도, 30도까지 올라가죠. 그렇게 어떻게? 45일. 자, 봅시다. 8월 1일, 45일이면 9월 15일. 그죠? 꽃이 다 피려고 그러면은 40일 정도 걸린다니까. 40일 더 걸려. 가을엔 더 걸리잖아. 그러니까 40일 잡은 거야. 10월 25일. 그죠? 이때부터 꽃이 이제 출하가 되는 거지. 이제 8월 1일 날 18도로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이 물건을 싣고 어떻게 해요? 고냉지 갔어. 고냉지, 대관령, 해피 700. 우리가 700에서 800m 되는 지점까지 이 호접란을 차에다 3층으로 쌓고 4층으로 쌓고 심지어는 갈 때는 5층도 쌓여. 꽃대가 없으니까. 내려올 때는 대류는 2단, 미니는 3층으로 쌓아가지고 그거를 했다. 운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에어컨 비용도 에어컨 비용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어컨에 의해서 8월 1일 날 넣을 수 있고 7월 1일 날 넣을 수 있고 자연개화는 6월 1일 날 넣으면은 저온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야간 온도가 떨어지질 않잖아요. 6월 1일 날 저온을 넣고 싶은데 6월 1일 날 이후에 최저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날짜가 몇 군데나 며칠이나 되겠어요. 다 그때는 온도가 떨어지질 않는다. 그러나 에어컨 속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자, 요즘 나오는 꽃들은 자, 오늘이 지금 며칠인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8월 26일이잖아. 역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려고 그러면 40일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 7월 20일 날 꽃이 꽃이 이제 출현해가지고 꽃대가 출현이지. 9월 1일 날 출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35일 정도를 역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6월 며칠? 5일 정도 되겠네. 6월 35일이니까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조언을 넣었으면 빠른 것들은 이제 9월 초 일주일 이내로 이제 출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약 2개월 반 정도. 그죠? 그런데 7월 1일 날 그러니까 요거는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들. 고급 정보. 아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을 우습게 하시네.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자, 만천홍이라는 품종은 자, 여기서 7월 1일 날 조언을 넣으면 며칠 만에? 35일 만에? 35일이면 어떻게? 그때가 8월 5일 날, 그죠? 여기다 40일을 더하면 9월 15일 날 그때가 나와. 꽃이 펴. 출하가 가능하잖아. 어? 어. 그런데 만천홍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 어? 만천홍은 그때가 여기서 잘안 나와. 35일에서 플러스 10일. 15일. 그러면은 15일을 하면은 8월 20일.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40일이잖아. 40일이잖아. 여기서 또 20일을 더 줘야 돼. 그러면 60일. 예? 8월 20일부터 60일이면 어떻게? 10월 20일. 예? 그러면 다른 거는 7월 1일 날 조언 넣으면 9월 15일부터 출하가 되는데 만천홍을 7월 1일 날 조언을 넣으면 어떻게? 10월 20일 날 첫 출하가 가능하다. 그 만천홍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꽃도 오래가. 꽃을 감응하는 기간이 길다. 꽃이 천천히 핀다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꽃이 오래 간다. 오래 간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만천홍을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이때부터는 몇 개월을 본다? 6개월 막 5개월, 6개월을 더 본다. 계속 펴 있어. 자, 다시 한번. 만천홍은 피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꽃이 천천히 피기 때문에 또 꽃이 천천히 진다. 그래서 겨울에 만천홍은 5개월, 6개월 간다. 추석 때 사면 설날까지 간다. 그게 뭐다? 만천홍이다. 만천홍이 있으니까 아유 만천홍을 싫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로. 아이 쌀밥이 좋은데 소고기가 좋은데 한우가 좋은데 뭐가 없어지면 또 먹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냐고. 돈이 문제지. 그래서 역사상 가장 호접란의 최고의 품종은 만천홍이다. 얘가 단점이 뭐냐면은 겨울에 저온에는 막 10도 떨어져도 얘가 썽썽해요. 그런데 얘가 여름에. 여름에 거의 약해. 6월 달 정도 되면은 얘가 앞에서 꽃이 피고. 피고 뒤에서는 동시에 지고. 그죠? 그래도 얘는 오래 가요. 왜? 워낙 송이가 많이 달려서 이렇게 뒤에 지더라도 앞에는 또 계속 어느 정도 피니까. 그러니까 일쪽 이 해가 길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여름 나기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거 고급 정보인데 그거 자기. 흘리셔도 돼.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고. 호접란 자연개화. 자연개화. 1년 중에 right now 지금 리얼타임이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최적기다. 최적기. 지금. 바로 지금. 참 글씨 좀 이쁘게 씁시다. 용틀체. 그래. 참. 아무튼 호접란 자연계와 지금이 최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뿅. 시간도 잘 맞췄어. 25분.
뿅.